입니까? 배고픈 건 견딜만 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둘로 나뉘어질 텐데 아주 힘들었다가 이제 오늘 정도 되면은 견딜만 하다, 며칠 더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직도 간해독 2단계가 맞춰지지 않아서 오늘은 더 힘든 사람도 한둘이 있고 보통 그래요. 어디 지금 할만하시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할만하지요? 예, 오늘까지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하면은 요것도 별로, 첫 번째 3일 요 기간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굶으면은 이것보다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얘가 기억을 합니다. 세포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굶으니까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굶으려고 하면 더 지레 겁을 먹고 이거 이번에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금식이나 단식은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더 엄두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금식할 때마다 지방만 빠진 게 아니고 미네랄과 여러 가지 영양소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몸은 옛날보다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은 나는 겁을 먹었어요. 나 평생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굶어? 실질적인 것보다도 더 가불해서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한 주일 지나 보니까 세포 차원에서는 할만하네. 그리고 독소만 다 빠져나갔어요. 독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은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사실은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하루 3끼 밥을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계산할 때는 더 좋아졌어요. 단식을 하면은 얼굴이 창백합니다. 세상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 더 빛이 날 거예요. 혈색이 더 돕니다. 그리고 세포는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지난번에 괜히 겁먹었잖아, 뭐 할만한데, 그리고 사실은 몸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매일 강의를 들으면서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이 한 주간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혼자도 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뭐 이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종종 하면 돼요. 꼭 뭐 4일짜리 아니어도 예언의 신에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은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냥 금식은 요즘에는 이제 힘들어요. 그것보다는 배가 고프지 않고 청소는 더 잘 되고 또 부족한 영양소들은 더 공급을 해주는 이런 이 디톡스 금식을 하면은, 특별히 마누라가 어디 친정집 갔다 그럼 생으로 굶지 말고 잘 됐다, 이번 주 디톡스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면 디톡스를 해요.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밥해 먹고 뭐 설거지 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 다니면서 뭐 이상한 거 주워 먹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걸 하면서 정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먹지 말고, 진짜 꼭 디톡스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하고서 부족한 부분은 과일식을 더 하면 돼요. 이거 먹고 그냥 조금 부족하면은 마음에 드는 과일을
좀 한두 개 먹고 그러면 뭐 배고플 염려 전혀 없고 100%는 아니지만은 70% 이상의 디톡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단계별로 맞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벌써 오늘 내일이면 이제 저녁 프로그램으로는 마무리가 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앞으로 이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주스를 마시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항산화 주스 요법의 실제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좀 다루고, 그리고 비만을 좀 요요 현상 없이 배고픈 것 없이 하는 방법을 원리부터 좀 다뤄줘야 되겠는데, 저녁 시간으로는 내일 1시간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번은 다뤄야 되는데, 한 번은 내일 오후 시간에 왜 다른 다이어트는 결국은 요요 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또 백투 에덴 디톡스는 왜 요요 현상 없이 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배고프지 않고 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내일 저녁 때 좀 살펴보고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까지 내일 저녁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검사하는 날이잖아요. 낮에 오시는 분은 1시까지 뭐 오시면 되겠는데, 밤에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오면은 검사를 좀 못하니까 이왕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좀 낮에 오셔서 미리 검사하시고 3시 반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강의를 마지막 오전에 좀 하고 속초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요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을까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4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4가지 법칙을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지에 대한 말씀과 매치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적적으로 치료도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든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이 아니고, 저는 그 법칙을 발견하고 정말 남들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그 4가지 법칙을 적용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기적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강의를 토요일 날 오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산화 주스 요법을 왜 해야 될까? 이것은 디톡스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디톡스 끝나고 밥을 먹을 때도 이것은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낮에 오신 분들은 이미 1시간 반을 항산화 주스가 얼마나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될 텐데, 저녁에 오시는 분도 이 후반부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떼가지고 이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이빨 멀쩡한데 그냥 과일 채소 열심히 씹어 먹으면 되지, 그거 꼭 녹즙기로 짜서 마셔야 되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녹즙기 같은 걸로 뭘 짜먹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의대에서 양방영양학과 한방식이요법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총장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부탁을 들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 총장님이 제가 TV 방송에서 강연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 학교가 30년이 넘었는데 풀 장학금을 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기네 학교 동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풀 장학금으로 초청할 테니까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풀 장학금으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총장님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 뭘 부탁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하나 과를 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한의대는 2개 과밖에 없습니다. 침 놓는 침국과 약 줘주는 방제과. 어디 가도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과를 더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영양학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한의대 박사과정 영양학과에서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비타민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건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하면서 비타민을 파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뭐 몇 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한테 비타민, 미네랄 이 분야를 좀 깊이 있게 가르쳐서 내보내면 침 놓는 것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니냐.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제가 TV 방송에서 강연하는 내용을 총장님 다시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비타민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의 음식 먹으면 다 해결된다. 이게 제 메시지의 핵심인데 제가 어떻게 비타민 먹으라고 하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학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 의사 출신 출신 이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밀려와서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근데 제가 끝까지 거절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대학은 영양학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아서 이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서 제 입장을 바꾸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면 완벽할 것이다, 이게 제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에덴 동산의 먹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을 분석했을 때는 그 속에 비타민 C가 150mg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40년이 지난 1993년도에는 같은 100g 한 단 시금치 속에 비타민 C는 8mg으로 줄어듭니다. 비타민 C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분은 13mg에서 0.7mg으로 줄어듭니다. 시금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귤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52년도에는 2000mg인데 30년 뒤에는 220mg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모든 게 다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0년 전에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현재 우리들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는 우리가 영양소를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칼로리가 있는 땔감 영양소,
그리고 이걸 태우기 위한 이 불쏘시개 영양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못 사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땔감 영양소 자체가 부족해서 영양결핍으로 병이 생겨요. 그러나 좀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요거는 다 배부르게 먹는데 불쏘시개 영양소가 부족해서 만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처럼 아주 적은 미량 영양소지만 얘들이 부족하면은 모든 신진대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량 영양소가 50년 전의 과일과 채소에 비해서 요즘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은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철분을 내 몸에 필요한 것 다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됐다. 그럼 지금은 몇 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오니까 와, 내가 이거 너무 고집을 피운 거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거 지금은 내가 20단을 아무리 채식을 한다고 해도 20단을 먹지는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설악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이 소형 MRI 기기로 다 검사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 좌심실 기능이 막혔는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는지, 미네랄이 뭐가 부족하고 이 필수 아미노산은 뭐가 넘치는지 다 검사를 해보면 채식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의외로 채식만 했으니까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 몸이 이상해지면 다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필수 아미노산은 넘칩니다. 필수 아미노산 부족한 사람은 제가 뭐 미국, 한국, 하여튼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 명도 부족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뭐가 부족한가 하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부족해요. 이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이 없고 나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먹었어도 20단씩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환경이 변했어요. 요즘에는 산성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칼슘과 같은 이 알칼리성 미네랄이 비가 올 때마다 다 쓸려 나가버립니다.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토마토가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먹어도 칼슘은 없는 것입니다. 색깔만 빨간하지 맛이 벌써 옛날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또 예전처럼 농사 짓지를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이 되면 모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산에 가서 나뭇잎 해가지고 퇴비 만들었고 그 퇴비를 줬어요. 요즘 그런 아저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질소, 인산, 비료 하나 뿌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이 속에 있는 미량 영양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요즘 한약이 치료가 잘 안 되느냐. 예전에는 한약방 대문만 열고 들어가도 무슨 냄새가 났어요? 그냥 한약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맛, 색깔, 차냐, 더우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어떤 질병에 어떤 약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냄새도 약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약방, 한의사 자는 안방에 있는 약 서랍을 열고 코를 갖다 대도 냄새가 안 나요. 옛날 당귀가 아닙니다. 요즘 당귀는 옛날 당귀가 아니에요. 그러니 옛날 허준 선생님이 처방 내려준 대로 당귀 몇 그램 똑같이 해주니 20분의 1도 안 되는 이 영양제 가지고 낫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방의 의사들과 영양사들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면 하루 3끼 음식을 먹는 것으로는 불쏘시개 영양소는 누구나 다 결핍될 수밖에 없다. 제명대로 못 산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충적으로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충제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충제를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을 뽑아서 팔아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뭐 답이 안 나와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을 합성해내는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엄청나게 화석연료를 뗍니다. 중국에 그래서 제일 많아요. 비타민 이 공장이 거의 대부분 이게 케미칼 비타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쌉니다. 굉장히 싸니까 맘만 먹으면 뭐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거 보충제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맞는가? 그래서 의학 저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이 미의학 협회지에서 세계적으로 이 비타민에 대한 박사님들 중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47명을 선정을 해서 과연 이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비타민을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거 맞나 하고 조사를 했는데, 자그마치 그 조사 대상은 18만 938명이나 됩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가 뭐 한 2,000명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이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뭐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 의학계에는 아주 엄청난 이 반향들이 이제 불러 일으켜졌어요. 비타민 A를 먹은 사람들,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진짜 오래 살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A를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조기 사망 위험도가 16%가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돈 주고 열심히 시간 맞춰서 먹었더니 16%가 더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7%가 더 빨리 죽었어요. 비타민 E는 4%가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씹어 먹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런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합성 비타민이라도 보충제로 먹어야만 제 명대로 살겠다 해서 먹었더니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대 영양학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찾은 답은 합성 비타민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이어야 된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다라고 자꾸 어떤 의사들이 우기는데 똑같아요. 화학 구조식은 똑같아. 그러나 먹으면,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이 점막세포가 딱 흡수하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200%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합성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분명히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이 세포가 안 받아먹어요. 안 받아먹기 때문에 얘가 이물질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얘 때문에 오히려 더 폐암이 18%가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살펴봤죠.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이 편지지에다가, 예쁜 편지지에다가 사랑합니다 하고 써서 주면은 받을 마음이 있겠지만, 똑같은 편지지에 똑같은 내용을 썼어도 꾸깃꾸깃해서 주면은 받을 마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제임스 콜만 박사님은 화학 구조식이 똑같아도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입체 구조식은 틀리다. 그런데 우리 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화학 구조식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체 구조식까지 따지더라.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 어떻게 만들었어도 합성 비타민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과일, 채소, 견과류 속에 있는 입체 구조식까지 예쁘게 꼴지워진 그런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20단을 못 먹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왜 못 먹느냐, 20단 못 먹는 이유는 입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으로 나가버리는 섬유질 때문에 배불러서 못 먹는 것인데, 그러면
섬유질만 빼고 나머지를 주스로 짜서 마시면 20단 속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직접 짜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이면서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배가 그냥 쑥 들어가고, 당뇨도 그냥 며칠 만에 혈당이 조절이 되고, 혈압도 조절이 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예전에 밥만 먹으면서 할 때보다도 너무나 빠르게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부족에서 생긴 질병들이었구나, 그걸 확신을 하면서 이제 식이요법 하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만 먼저 잠깐 이렇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서 비운 다음에 채우기를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왜 항산화 주스를 마셔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이빨 아무리 멀쩡해도 20단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항산화 주스를 짜서 공복에 마셔주는 것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항산화 주스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것을 전문가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녹즙은 독즙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녹즙을 너무 많이 마실 때는 뭐 어떤 거고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에 어떤 정도의 양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이 양까지 잘 계산해서 먹으면, 이론적으로도 물론이고 이렇게 임상 사례들을 봐도 훨씬 더 먹으면서 하는 프로그램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파워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질문은 그냥 생으로 먹지 꼭 주스로 마셔야 되느냐, 이 질문을 여전히 많이 하는데, 주스를 짜서 마시면 그 속에 섬유질이 이제 제거되고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시고 10분 정도 되면은 거칠 게 없습니다. 그냥 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영양소들이 흡수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67% 내지 9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씹어 먹으면 이게 다 바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섬유질이 소장에서 스폰지처럼 이 미량 영양소들을 딱 끌고서 안 놔줘요. 그래서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섬유질과 함께 그냥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씹어 먹을 때는 체내 흡수율은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유질이 딱 끌고서 흡수되는 것을 지체시키기 때문에 소화 흡수되는 시간도 180분 내지 300분 정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20단 씹어서 먹는 것으로는 안 되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5-a-day 운동을 펼치는데, 그렇구나, 하루에 3번 먹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구나,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번 먹자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꽤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루 3번 밥 먹을 때 먹고 2번은 언제 먹자는 거예요? 중간에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씹어서 먹으면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180분, 3시간 내지 5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중간에 먹어줬다 할지라도 얘가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3시간, 5시간 걸리면 그 다음 밥 먹는 것하고 뒤섞여가지고 얘가 썩어버려요. 간식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식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일도 해야 되지만 쉬어줘야 돼요. 아니면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밥을 먹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교대로 쉬도록 해놨어요. 말은 한참 달릴 때는 다리 몇 개로 달릴까요? 4개로 달릴 것 같아요? 3개로 달린다는 거예요. 막 달릴 때 보면 이 말이 발 3개로 달린대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소화기관도 계속 밥을 먹어도 교대로 쉬는데, 위장이 일을 할 때는 소장이 쉬고 장이 일을 할 때는 위장이 쉬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이걸 다 소화시키는데 평균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2시간 이내로는 심한 운동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의 법칙을 보면은요, 우리 몸에서 각 장기마다 누가 에너지를 먼저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소화 에너지가 이 찌꺼기들을 처리해주는 디톡스 시스템을 돌려주는 에너지보다도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밥 먹는데 청소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운동하는 에너지는, 운동하는 시스템은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시스템보다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앞설까요? 뒤설까요? 예? 운동이 앞설까요? 이 소화시키는 게 앞설까요? 예? 여기서 막 교파가 나누어져요. 대부분 보면은. 근데 교파 잘못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한 사발 잔뜩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장에서 소화시켜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달려오네. 그럼 이제 서로 우선순위 가지고 싸울 거 아니겠어요? 예? 장단지는 내가 먼저다. 빨리 일단 도망가자. 이 위장이 아니야, 소화가 먼저, 일단 소화시키고 도망가자. 그 소화가 먼저라고 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음식 소화시키기 전에 호랑이한테 내가 먼저 소화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예요? 운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밥 먹자마자 심한 운동을 하면은 이게 뒤져서 모든 에너지가 장담지로 가고 여기 들어온 음식은 딱 수덥이 돼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소화시키는 2시간 정도는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악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대청봉을 올라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아줌마가 뭐 자꾸 고구마를 먹으면서 가는데 뒤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 계속 뽕뽕뽕 소리가 나요. 예? 하루 종일 걸으니까 중간에 뭘 먹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운동을 계속 하면서 걸으니까 소화가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소화 하나도 안 됩니다. 먹으면서 막 낑낑거리면서 산 올라가니까 장단지 근육 움직이는 게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산 막 타면서 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오히려 안 되고 그득한 경우를 많이 보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썩어가지고 계속 방구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2시간 동안 위장이 일을 하고 소장은 쉰다. 그 다음 2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12지장이 문을 열어주면서 소장으로 들어가면 소장이 이제 흡수를 하고, 그때 위장은 뭐 해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평생 먹어도 교대로 쉬면서 살아주려면 식사와 식사 간격은 얼마가 돼야 된다? 적어도 5시간은 돼야 된다. 이게 예언의 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먹어주는 걸 간식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은 지 3시간째 이제 뭔가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장은 일이 끝났고 이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고 소장이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뭘 먹었다, 건강식이라도 상관없어요. 양도 상관없습니다. 사과 한 쪽이나 땅콩 하나도 똑같아요. 이게 딱 들어오면 위장이 쉬어야 되는데, 위장은 뭔가 들어오면 위장이 소장보다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그러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위장이 움직이면 소장은 멈추게 돼 있어요. 소장에서 한참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딱 멈추니까 그 따뜻한 곳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썩습니다.
영양소인 줄 알고 먹었더니 독소가 되는 거예요. 방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씹어서 중간에 먹었다? 이건 간식이고, 이게 썩어서 결국은 가스만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영양소를 먹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섬유질을 빼고 주스를 짜서 중간에 마셔주면 10분이면 흡수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더부룩할 이유도 없고 간식이라고 하는 효과도 나타날 리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을 다 따져볼 때에 그 부족한 영양소는 섬유질이 없는 주스로 식간에 마시는 게 답이다. 그래서 좋은 이 항산화 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스 속에 섬유질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일수록 좋아요. 싸구려 녹즙기일수록 뭐가 건더기가 자꾸 나와요. 좋은 녹즙기일수록 곱게 나옵니다. 곱게 나왔어도 다시 한번 그물망으로 걸러주는 게 좋아요. 그럴수록 이 디톡스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이건 한국 사람들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 주제는 나는 녹즙기는 없고 믹서기는 있는데 과일과 채소 속에 그 좋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나는 집에 가서 과일과 채소를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서 먹겠다. 그냥은 안 갈아지니까 뭘 넣어야 돼요? 물을 넣어야 돼. 물을 넣어서 휙 갈아가지고 그걸 한 잔 마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양 박사보다 더 똑똑하대. 섬유질이 좋다고 하는 건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섬유질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항산화 주스 얘기하니까 그럼 주스만 먹고 채소는 하나도 안 먹어도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어요. 과일과 채소는 먹을 수 있는 한은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이 섬유질 정도는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부족하니까 그것을 주스로 짜 먹으라는 얘기지 모든 걸 주스로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제도 먹고 그리고 그 좋은 섬유질까지 나는 같이 먹는다.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것과 완전히 주스로 짜서 먹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믹서기로 짜가지고 스무디로 마셔도 그 속에 항산화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같은 채소고 같은 과일이니까. 녹즙기로 짠 것도 항산화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녹즙기로 짠 것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녹즙기로 짜면 물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고 그냥 케일 속에 있는 자체의 즙만 나와요. 그거 한 잔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녹즙 재료를 이제 믹서기에다 넣고 물을 넣고 짜봤어요. 10잔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한 잔을 마셨다고 하면은 이 스무디는 녹즙보다도 항산화제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마시는 것도 이번에 이거 항산화 주스 마시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지요. 근데 혹시 스무디 이렇게 해서 마셔본 분이 있어요? 어떤 건 토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 거지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할머니도 잘 먹고 애들도 잘 먹어요. 맛이 벌써 틀려요. 또 이 스무디 속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갈아졌을 뿐이지. 그래서 갈아졌을 뿐이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소화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에너지가 얘 소화시키는 에너지로 일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항산화 주스로 마실 때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마신 지 10분이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치료의 에너지로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믹서기로 간 것은 소화 에너지가 좀 사용이 돼야 되고
이 녹즙기로 간 것은 소화 에너지는 사용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믹서기로 갈아서 먹은 것은 금식할 때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얘가 치료하는 에너지로 달려가면서 건강이 좀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할 때는 이 금식하면서 치료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왕 정성을 들여서 먹는데 한 잔 먹는데 효과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녹즙기로 짜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으냐? 이렇게 밥을 먹지 않으면서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는 얘가 밥하고 섞입니다. 스무디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시간 찾기가 어려워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자마자 마신다 그러면 위장에서 위액이 이게 희석이 되면서 먹은 밥까지 소화가 안 될 거예요. 생각 한참 해서 중간에 식간에 먹어도 얘가 섬유질이 있어서 소화 흡수가 지체되니까 그 다음 밥 먹는 것하고 섞여가지고 얘가 썩어요. 그래서 스무디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트름을 하고 방구를 낀다는 거예요. 가스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10년째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항산화 주스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은가? 밥을 먹을 때는 식후 2시간은 넘어간 다음에 마셔라. 왜?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방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식전 30분 전까지는 마셔줘라. 왜냐하면 마셨는데 너무 늦게 마시자마자 바로 밥 먹으면 이게 또 유산에 희석을 해줄 거니까 적어도 식전 30분 전까지는 마셔라. 이건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뭔가 조금 들어있으니까 가능하면은 2시간보다는 조금 더 2시간 반이나 3시간 요때쯤 먹어주면 더 좋고 30분이라기보다는 한 1시간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더 배려를 하면은 더 완벽할 수 있겠어요. 5번째, 얼만큼 마셔야 되느냐? 얼만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180cc 내지는 200cc 컵을 얘기를 해요. 이 컵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이렇게 한번 들어줘 보세요. 저건 몇 cc짜리일까요? 200cc짜리입니다. 저거는. 근데 보통 교회에서 쓰는 건 조금 작은 거, 그거는 꽉 채우면 180cc짜리예요. 그래서 180cc 내지 200cc짜리를 한 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 식사를 하면서 먹을 때는 하루에 1잔 내지 3잔까지 마실 수가 있겠어요. 아침 먹기 전에 1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오죠. 아침과 점심 사이 1잔 마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1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3잔까지는 마실 수 있어요. 1잔 정도 마시면 유지가 되고 2잔 내지 3잔을 마시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주스만 마실 때는 뭐 한 5잔까지 마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상 너무 많이 마시면은 이 녹즙이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너무 많이 오랫동안 마시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오는데 잇몸 안이 그냥 다 헐어버렸어. 완전히 이게 막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녹즙 3주째 마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억지로 먹어서는 좋을 리가 없고 기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아주 그냥 질려버려. 질린다는 얘기는 세포가 계산 끝난 거예요. 이건 넘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넘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이 좋은 음식을 왜 질리도록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저 논산 연무대 훈련소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훈련한 남자들은 연무대 쪽은 쳐다보고 오줌도 안 싼대요.
근데 이 좋은 녹즙을 너무 많이 마시면 녹즙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푸른색만 봐도 지겹다는 거야.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그런데 이 녹즙은 디톡스만 할 때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청소해주는 효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땔감 영양소를 불태우기 위해서 불쏘시개 영양소로도 먹어줘야 되는데, 그 디톡스 할 때만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는 쳐다도 보기 싫다?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평생 먹어도 좋아야 돼. 그러려면 5잔 이상까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째, 항산화 주스의 재료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5,000년 동안 우리가 먹어도 탈이 없었던 건 다 먹어도 돼요. 뭐 먹지 못할 것까지 하지 말고 5,000년 동안 먹어오던 것 있잖아요. 근데 먹어도 별로 효과는 없었어. 그래도 이걸 주스로 짜서 먹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음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뿌리도 짤 수 있고 줄기도 짤 수 있고 잎사귀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천입니다. 이 삼천리 금수 항산, 이 대한민국 땅은 이게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사계절이 변하면서 이 작물들이 자라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사과는 대한민국 사과를 따라갈 사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처럼 여러 가지 약물성 식물이 풍성한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약물성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 강의 조금만 먼저 들면은 그냥 먼저 잡는 게 다 내 거예요. 유기농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산으로 들러가면 유기농보다 더 좋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쑥 얘기 제가 했죠. 쑥. 모든 채소가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좋기는 한데 특징이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소음인 체질이라서 몸이 차요. 아랫배가 찹니다. 미국 여자들은요, 애기 낳자마자 찬물로 목욕해도 괜찮아요. 응? 막 얼음을 코카콜라하고 막 씹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 가가지고 자기도 미국 시민권 땄다고 한국 여자 애기 낳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평생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양체질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음체질이라서 몸이 차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 녹즙을 먹으면 이게 차서 설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설사를 해도 마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혈관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지금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으면서 나이 들면서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찬 성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배 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청소해 주는 것은 항산화제밖에 없고,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과일과 채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셔야 돼요. 계속 마시면 부작용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설사를 해도 그 혈관에 붙어있던 산화 콜레스테롤이 계속 씻어져 나가면서 드디어 이 혈관이 딱 청소가 되면 뜨거운 피가 아랫배로 흐르면서 몸이 따뜻하게 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풀이라서 한방에서는 모든 부인병에 언제나 들어가는 요 약으로 선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쑥을 사용하면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최고다. 그걸 뜸을 뜰 때도 쑥을 쓰고, 그걸 또 어떻게 해 먹어요? 쑥국도 해 먹고 쑥떡도 해 먹고, 그래봤자 그 몇 가닥 먹겠어요. 왜 좋은 즙을 몰라? 그냥 나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쑥을 즙으로 짜서 먹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봄에 다 산으로 들러 다녀요.
우리나라는 쑥이 좋다는 걸 아직 잘 몰라가지고 나가면 그냥 낫으로 배도 될 만한 데가 많아요. 단지 농약 줬느냐 안 줬느냐만 알아야 돼요. 농약 줬는지 안 줬는지. 저쪽 시골 장에 가서 쑥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저쪽 의정부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막 길가에서 쑥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자동차 배연 다 달라붙었는데 그거 뜯으면 못 먹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더래. 내가 먹을 거 아니야 팔 거지. 진짜 그럽니다. 농약 준 거 알면서도 뜯어요. 농약 준 거 알면서도. 그래서 정말 농약 주지 않은 곳을 찾아서 뜯으면 금방 뜯는데 그것도 삶아가지고 냉동고다 넣으면 섬유질까지 그거 먹고 쌀 거 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섬유질 녹즙기다 넣어서 딱 빼가지고 한약팩에다가 딱 넣어서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이건 뭐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걸 몇 달만 먹잖아요. 그러면 곰탱이 같은 부인도 단군 와이프처럼 현명한 사람으로 변한다니까. 그게 옛날 문헌으로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여기가 따뜻하면 짜증을 안 낸다니까. 고집을 안 피우고. 그걸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뽕나무 잎도 감나무 잎은요 비타민 C가 레몬보다도 2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소나무 잎도 넣으면 나오지. 뭐 산에서 삼야초라고 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냉동고다 넣으면 1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낮에 강의 들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을 것이고 이제 실질적인 문제 몇 가지만 더 좀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 녹즙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다 전 세계 걸 모아가지고 보니까 저자는 다 다른데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무슨 병에는 뭐 몇 그램 짜 먹어라. 이 처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쓴 거나 한국 사람이 쓴 거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히 원본이 뭐가 있을 텐데 하고 보니까 1940년대에 노만 워커라고 하는 내과 의사가 녹즙을 가지고 치료를 했고, 의사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자기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직접 임상실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 썼다 하면서 이렇게 얇은 녹즙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처방을 다 카피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때 이 의사가 엄청난 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그 뒤로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먹는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거 전공한 거 상관없이 막 책을 써냈어. 근데 처방은 그 책 노만 워커 걸 갖다 놓고 자기가 딱 도와줬더니 치료된 사람들 얘기 요건 달라. 막 체험담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노만 워커 걸 갖다 쓴 것이구나 하고서 그 노만 워커 책을 자세히 보니까 1940년대 책으로는 굉장한 책입니다. 나름대로 막 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논문 통과 자격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연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왜 치료가 되는지 새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 텔레비전에서 요 주제로만 2달 반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는 무엇을 먹는데 거기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누구 연구 결과에 그걸 먹었을 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모든 질병을 여기서 하려면 2년 반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딱 3가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짜 먹으면 어떤 질병들이든지 다 오케이가 될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터 키 하나 정도는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수많은 그 많은 이 과일과 채소 중에서
요거 3개만 짜면은 거의 모든 질병은 다 오케이다. 요 백투에덴 녹즙 3인방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미스 코리아 뽑으려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심사 기준을 좀 딱 세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3인방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첫 번째, 일단 싸야 된다. 아무리 좋아도 재벌들만 사 먹는 거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일반 모든 사람들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싸야 된다, 가격이. 두 번째, 이게 녹즙으로 짜야 되니까 녹즙이 잘 나와야 돼요. 이게 어떤 건 잘 안 나오는 재료가 있거든요. 녹즙으로 잘 짜져야 돼. 세 번째는 이게 효능이 일단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효능이 최고여야 되겠고, 네 번째, 녹즙은 저도 많이 짜봤어요. 짜보니까 녹즙은 저쪽 슈퍼마켓에서 사오면 안 됩니다. 요만큼 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박스씩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녹즙은? 그런데 오늘 짜먹고 내일 지나면 다 썩어버려서 물러가지고, 요런 건 조금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날 다 짜면 좋지만 혹시 하루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될 수 있는 재료가 한 박스씩 사도 좀 좋지 않겠어요? 보관성이 좋아야 돼요. 이 4가지를 다 합격한 것으로 3인방을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뽑힌 것이 당근입니다. 당근. 그래서 모든 녹즙을 짤 때 무조건 당근은 50%를 넣으세요. 어떻게? 무조건 50%를 넣으세요. 뭘로? 부피로? 무게로? 아니요, 나온 즙의 양으로 50%. 그러면 무조건 맛있어요. 무조건. 과일하고 채소하고 맛있게 한다고 막 섞어 넣는데, 섞어 넣으면 안 좋습니다. 과일은 과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과일 하나도 안 넣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사과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 비결이 당근을 무조건 50%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근은 가격이 사 먹을 만합니까? 1번 합격이죠. 사 먹을 만하죠. 그 다음에 보관성 좋습니까? 일주일 지나도 끄떡없어요. 보관성 좋지요. 딱 짜보니까 잘 나옵니까? 착즙률 좋아요. 이제 뭐만 합격하면 되겠어요? 효능만 좋으면 되겠는데, 자, 효능을 살펴보기 전에 왜 무조건 당근을 50%를 넣으라고 했느냐. 저는 이 영양을 양방 한방을 다 해서 언제나 2개를 매치시키는데, 일단 아무리 좋은 녹즙이라도 흡수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장에서 잘 흡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당근은 노란 색깔을 띱니다. 노란 색깔을 띠는 이유는 베타캐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베타캐로틴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이라도 노란색이 좀 끼어있다? 베타캐로틴 틀림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호박에도 많이 들어있을까요? 고구마에도 많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캐로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당근이에요. 그래서 이 당근 속에, 캐롯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라 그래서 캐로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타캐로틴의 특성은 점막세포를 보호해주고 재생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양방에서는 밝혀졌어요. 그런데 점막세포 중에서 우리 몸에서 위장에 붙어있는 점막세포는 수명이 하루 내지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근 주스를 같이 먹으면 이 위장의 점막세포가 보호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재생이 돼서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소화를 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 한방에서는 약방에 뭐가 들어가요? 항상 감초가 들어가요. 왜? 이 약성분, 약으로 쓰는 모든 이 재료들은 다 한 성깔씩 합니다. 다 개성이 있으니까 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 동료들 중에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눈치 주지 말고,
개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개성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것만 잘 써먹으면 한몫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약들을 한 탕기에 넣고 끓이면 이게 너무 개성이 강해서 지가 잘났다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꼭 뭘 같이 넣는다? 감초를 넣는다. 감초 맛이 뭐예요? 달감자, 단맛이에요. 이 단맛이 들어가면은요, 그 개성 강한 모든 친구들을 하나로 무조건 조화롭게 감싸주는 일을 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즙보다 개성 강한 놈들이 이게 좋은 건데, 당근, 단맛에 당근이 들어가니까 일단 얘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노란색은 오장 중에서 위장을 또 보호해주는 색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방 한방 다 이 당근을 50% 쓴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능이 과연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당근 속의 베타캐로틴은 예를 들어서 점막세포를 보호해주고 재생시켜주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위장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점막이 있죠. 요게 상처나면 이제 뭐가 덕지덕지 달라붙으면서 이게 동맥경화증에 무슨 뇌경색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협심증이나. 그런데 이 주스를 매일 3잔씩 마신다? 그러면 마시자마자 10분이면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10만 킬로미터 혈관 쫙 돌아다니면서 상처난 점막세포 딱 빨리 재생시켜주고 이게 활성산소로부터 상처받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러면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수없이 많지만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또 이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이 나트륨을 배설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트륨은 언제나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짜게 먹으면 그 속에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은 혈관에서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혈관에 물이 많아지니까 팽팽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당근 주스를 마시면 나트륨을 몰아내요. 이뇨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트륨이 딱 쫓겨나면은 얘는 또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끌고 나가네. 그래서 혈관에서 물이 빠지면 팽팽하던 혈관이 쫙 줄어들면서 혈압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당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효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싸고 주스 잘 나오고 보관성 좋고 효능 좋고, 그래서 무조건 50%는 뭘로 넣어라? 당근으로 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챔피언으로 뽑힌 것이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사 먹을만 합니까? 사 먹을만 하잖아요. 예? 가락동 가서 사면은 이만한 한 박스에 14,000원씩 살 때도 있어요. 2만원씩, 24,000원씩 살 때도 있고 사 먹을만 합니다. 여기 동네에서 사면 비싸도. 예. 그래서 가격도 사 먹을만 하고, 두 번째 보관성은 어떨까요? 얘도 일주일 이상도 끄떡없습니다. 보관성 좋고, 그 다음에 이 주스 잘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아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잘 나와요. 뭐만 좋으면 되겠어요? 효능만 좋으면 되겠어요. 자, 이 샐러리는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카테콜라민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혈관이 긴장이 되면서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샐러리 주스를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쫙 이완이 되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에는 스트레스가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으니까 무조건 샐러리는 30%를 넣는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샐러리를 한 30% 정도를 넣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에 New Look at an Ancient Remedy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미국에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민감요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나서 보니까 옛날부터 이건 뭐 어디 고혈압에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가? 새로 보자. 요런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저널인데, 여기에서 자꾸 샐러리를 먹으면 고혈압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 그래서 샐러리 100g, 줄기 4개를 먹여봤어요. 하루에 일주일 동안 먹은 다음에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12% 내지 14%가 떨어지는 효과가 증명이 된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7%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샐러리는 이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단놀리드 향,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향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성 질병에는 뭐 다 스트레스 깔려 있으니까 이 샐러리를 한 30% 정도는 섞어서 짠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뽑힌 것이 비트였습니다. 비트 아시죠? 비트 가격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다고 그러는데 비트는 싼 겁니다. 비싸게 하나에 5,000원씩 산 사람은 바가지 쓴 거예요. 이 비트는 농사를 져보니까 무하고 똑같이 자라요. 무입니다. 무값보다 비쌀 이유가 조금도 없어. 무하고 똑같이 크니까. 그러나 찾는 사람이 적어서 어떤 때는 비싼 것 뿐이에요. 이 가락동 시장 가면 박스당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어떤 데 인터넷이 제일 싸요. 인터넷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 보시고 살만해요. 자, 두 번째 보관성이 좋을까요? 이건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봐.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자, 세 번째 잘 나올까요? 녹즙이?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번째, 효능만 좋으면 되겠는데, 자, 효능을 한번 봅니다. 요즘에 파프리카, 흑미, 자색 고구마 이런 거 막 뜨지요. 자색 고구마가 요즘에 막 뜨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왜 뜰까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뜨는 거예요. 항산화력이 이런 것들은 보통 30%,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비트는 그러면 항산화력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비교가 안 돼요. 84.8%.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약입니다, 약.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영국의 런던 퀸 메리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요. 비트 즙 속에는 니트로글리셀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억하고 쓰러졌는데 빨간 알약 안에 혓바닥 밑에 딱 넣어주는 거 있죠? 그럼 죽을 사람이 삽니다. 이게 뭐냐? 소형 폭탄이에요. 니트로글리셀린. 요거는 진짜 폭탄 제조 공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약인데, 폭탄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 직원들이 주중에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주말에 집에만 가면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마누라 잘못 만났구만 그랬는데 마누라가 좋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공장에 와서는 폭탄 성분이 조금씩 흘러다니지 않겠어요? 폭탄 재료 중에 폭발력이 있는 것은 산화질소입니다. 이게 미세하게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혈관이 터질 정도로 폭발은 안 되지만 살짝 이완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건물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강하게 만들지 말고 살짝 약하게 소형 폭탄으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피떡이 여기 딱 막혀가지고 억하고 쓰러졌잖아요. 4분 지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때 얼른 혓바닥에 밀어 넣으면 이게 이제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떡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폭탄을 먹는 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런던 퀸 메리 의과대학에서 발견한 사실은 비트 속에 그 천연 니트로글리세린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신 지 1시간 내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3시간 내지 4시간 지나면 혈압이 최고로 떨어지고 한번 떨어진 게 24시간 지속이 되더라. 이건 혈압약보다 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순환기계통 질병에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큰일 납니다. 막 토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20%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색깔도 포도즙처럼 빨간해지고 맛도 좋고 효능도 적당하고, 제가 이 주스를 보관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일단 짜면 바로 넣어야 되잖아요. 넣고 냉동을 시키면은 1년이 지나도 효소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이제 병에다 넣어봤어요. 병에다 넣었더니 깨지는 겁니다. 얼면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 터지면 그냥 포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터져요. 어떤 건 안 터지고. 그래서 이제 터진 것만 이제 새로 하고 안 터진 것만 이렇게 써먹고 하는데, 몇 달을 그렇게 터지는 걸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포도 주스를 짜서 냉동을 시키고 지금 얘기한 당근, 샐러리, 비트를 짠 것을 구별해 가지고 냉동을 시키는데, 터진 건 100% 비트가 들어간 것만 터지는 거예요. 포도는 하나도 안 터지고 폭발력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짜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스탠딩 파우치라고 있어요. 100장씩 싸게 팝니다. 거기다가 짜자마자 붓고, 요건 지지는 것도 한 3만 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딱 지지면 완벽하게 포장이 되고 바로 냉동실에다만 넣으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해동을 시킨 다음에는 그날 마셔야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 주스를 자꾸 제가 너무 힘들면 포도 주스를 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집이 뭐 포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그 이유는 밥을 먹으면 혈관에서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런데 포도 속에는 포도당이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먹어가지고는 배가 고프지만 포도 주스를 먹으면은 이 포도당이 10분 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포도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 주스이기 때문에 포도 주스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는 섬유질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 치료 에너지가 좀 사용이 되니까 그걸 주스로, 생 주스로 짜서 먹으라고 그랬고, 시중에서 산 포도즙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끓였기 때문에 47도씨가 넘어가면 효소가 죽기 시작을 해서 70도씨가 되면 다 죽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거 있어요. 그러나 효소는 죽었기 때문에 이 생포도 주스를 마시라고 했고, 정 안 되면 씹어서 건더기는 버리고 그냥 물만 마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의과대학의 싱클레어 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포도 속에는 라스베라트롤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라스베라트롤 성분은 SIR2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활성화시켜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포도당을 먹었어요, 밥을. 그때 혈관에서 포도당이 너무 높아. 그럼 당뇨병이죠. 근데 얘가 왜
안 태워지고 혈관에만 줄을 서 있으면서 당뇨병을 만들었나? 얘를 태우는 아궁이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먹고도 더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줄 서 있는 거에 못 들어가고, 그러나 이 포도 주스를 마시면 이 SIR2 효소가 바로 활성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옛날에는 5개밖에 못 태우던 미토콘드리아가 10개를 태우니까 혈당이 쫙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포도를 먹고 혈당이 떨어지느냐?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일배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밥 먹을 거 참뜩 먹고 혈당 오를 거 다 오른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포도를 한 송이 먹는 거야. 먹는 것만큼 혈당이 올라가. 그거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안 먹고 포도 한 송이 먹었다. 밥 먹을 때보다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밥 먹을 때 올라간 포도당과는 의미가 틀려요. 그 혈당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설악산에 오면 포도주스를 줍니다. 하루에 한 잔씩 먹어요. 여기서 하는 거 프로그램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서 뭐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거기서는 더 있는데, 거기서는 포도주스도 한 잔씩 줘요. 그리고 이제 이 당뇨병 환자도 줍니다. 혈당이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세트 그대로 하면 다 떨어져요. 그냥 안 먹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당뇨 자체가 운동요법까지 하면 근본적으로 사라집니다. 거기서만 내려간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혈당이 저하되고, 그리고 수명이 30%가 늘어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포도 주스를 밥 먹는 대신에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이면서요, 참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좀 줄여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 가능하면은 짠 즉시 마신다. 모든 녹즙기 매뉴얼에 보면은요, 짠 뒤 15분 내로 마셔라. 이게 꼭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산화제의 특징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활성산소하고 금방 합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15분만 지나면 다 색깔이 변해버려요. 활성산소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마시라 그랬는데, 제가 녹즙기만큼은 제가 많이 짜봤어요. 짜야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그런데 이 녹즙을 막상 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녹즙기를 사고서도 한 3개월 지나면 안 짜먹어. 왜 안 짜먹는가 하고 보니까 귀찮아서.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그것처럼 귀찮은 게 없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설거지 귀찮은데 밥을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제가 어제 이 녹즙의 효능을 긴 시간 그렇게 여러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린 것은, 이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지금 모든 병이 따라오니까, 요걸 아는 사람은 그까짓 것 좀 귀찮다고 안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서 먹어.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녹즙을 짜긴 짜는데, 그래도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요. 조금 더 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씻는 게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잘 나왔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 녹즙은 디톡스 끝난 다음에도 꼭 먹기 운동을 좀 전개해야 이게 건강할 것 같은데, 그 어떤 녹즙으로 짜면 좋을까 해서 제가 산 것만 해도 10종류 이상이 됩니다. 이건 짜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짜봐야만 알아. 그리고
아무도 몰라. 다 같이 놓고 짜봐야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것저것 비싸면 존 줄 알고 비싼 것도 짜보고 막 별걸 다 갖다 해보는데, 미국에서 한 녹즙기를 보니까 자기네 녹즙기는 72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3번 먹으면 3번 짜야 되는데 72시간이면 일주일에 2번만 짜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관심 가질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사기꾼이 많으니까. 설명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녹즙을 짤 때 다 바수어지잖아요. 바수어지면서 전자도 하나 잃어버리고 뭐 절름발이도 되고 하면서 활성산소가 녹즙 속으로 그냥 산산조각이 돼서 들어가니까 전방위적으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녹즙기 속에는 자석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기아 한가운데 자석을 넣어놓으니까 이게 막 돌아가면은 이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자장이 튀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 활성산소가 됐는데 그냥 딱 튀어나와 가지고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안정된 산소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짜가지고 병에 넣어서 냉장고에다만 넣어도 72시간이 지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이면 하루에 3번 짜는 걸 일주일에 2번만 짜면 되는데 해서 당장 샀지 뭐. 해가지고 딱 갖다 넣어놓고서 마셔보니까 맛이 그대로예요. 다른 거 맛이 벌써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항산화제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짜가지고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되겠고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마시고 차갑지 않게 해서 마신다. 자, 어떻게 짜서 마시면 좋을까? 어떻게 짜서 마시면 좋을까? 이 녹즙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도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열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C 같은 건 열에 약해요. 파괴됩니다. 조금 답답해도 천천히 열이 안 나면서 도는 방법으로 짜는 게 좋아요. 그런 녹즙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즙기가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냥 막 우다다다다 가면서 칼로 막 쪼개가지고 왱 하고 돌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즙만 쫙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시원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칼로 쪼개는 방법으로는 이 녹즙 재료 속에는 세포 핵이 있고 세포 중간에 이 감질액이 있는데, 치료제는 세포와 세포 중간에 있는 감질액 속에 들어있기보다는 세포 핵 속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으로는 세포 중간에 감질액의 즙만 주로 나오지 세포 핵에 있는 것까지 터져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걸 터뜨리려면 맷돌로 갈든지 쌍기아로 이기든지, 그래서 쌍기아 방식이 좋은 걸로 나와요. 근데 외기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기아 하나가 그물망 속에서 돌지요. 이건 마찰이지 진이겨지지는 않아요. 과일 정도는 짜지지만 진짜 좋은 잎사귀 종류의 허브는 잘 안 짜집니다. 그래서 쌍기아 방식으로 된 것으로 짜면은 좋겠고, 또 어떤 녹즙기는 이 육각수로 녹즙을 환원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것도 있어요. 혹시 그냥 물에다가 티백을 넣어보고 육각수 물에다가 티백을 넣어보셨습니까? 육각수 물에다 티백을 넣으면 10배 이상 우러나요. 실험을 해보면. 그런데 그 자석 위에다가 맥반석을 코팅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모타가 이 기아를 돌리니까 열이 조금 여기까지 전달이 조금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열은 맥반석을 통과하면 원적위선으로 변합니다. 근데 원적위선의 파장이 육각수의 파장과 같아요. 모든 천연계의 물은 육각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채소 속에도 육각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이겨지면서 육각수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졌는데 여기서 원적위선이 나오면
육각수의 파장이기 때문에 깨진 물이 육각수로 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량 영양소가 몇 배로 우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좋은 녹즙기를 가지고 디톡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한 두 달에 한 4일 할 수도 있고, 한 번만 하면 두 번째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뭔가 조금 들어왔다 싶으면 중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뭐 이런 거. 그렇게 예언의 신에서도 일주일에 짧은 기간의 금식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은 너무 좋다고 그랬고, 근데 절대로 그냥 굶는 금식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는 다 공급해주면서 하면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지면서 몸은 가벼워지고 치료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독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독소가 순간순간 들어온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버려주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뭐 저 산에 가서 뜯어다가 짜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연구 결과도 녹즙을 하루에 3잔씩 한 달만 먹으면 혈색이 확 눈에 보일 정도로 변합니다. 그렇게 건강미가 넘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지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업의 회장님들만 모아놓고 한 기를 했는데 한 기 동안에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가니까 고기 다 먹어, 술도 다 먹어. 그런데 일주일 동안 들은 그 많은 강의 중에서 하나는 지키더라고. 하나, 주스는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딱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지키는데도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폐공사에 가서 뭐 얼마 좀 내놓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과장이, 아니 회장님 뭐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이 좋습니까? 너무 표시가 나니까 그게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백투에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일권 박사 한번 모셔가지고 강의 들어봐. 끝내줘. 이분이 제 명함을 이렇게 한 보따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이거 나눠주고 다녀요. 그 바람에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혹시 잊어버려도 현대인들은 지금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그냥 밥처럼 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 이 주제를 다뤘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활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백투 에덴은 어디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희한하게 높아서 비정상은 백투 에덴을 했더니 낮아서 정상이 되고, 낮아서 비정상은 높아져서 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똑같은 백투 에덴 디톡스를 했는데 저체중은 나중에는 살이 쪄서 정상이 되고 비만은 빠져서 정상이 됩니다. 저체중인 사람도 독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순간은 빠집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막아가지고 영양소가 흡수가 안 돼서 저체중이 된 거예요. 그게 딱 빠져나가고 나중에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채우기를 하면은 드디어 정상 체중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백투에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하나만 예를 들어도 여기가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이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앉아서 컴퓨터만 할 때는 별로 불편한 걸 몰랐는데 이 백투에덴을 갔다 오더니 자꾸 걷는 거예요. 이걸 자꾸 걸으니까 한 말 짊어지고 다니는 게 꽤 불편하잖아요. 그럼 얘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주인 양반이 걸어 다닐 모양인데 요거 좀 덜어놓고 다니는 게 좋겠다 해서 자꾸 덜어져요. 언제까지 덜어질까요? 걸어 다니는데 제일 효율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덜어집니다. 그런데 저체중인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계속 걷잖아요. 앉아서 컴퓨터만 할 때는 별로 불편한 걸 몰랐는데 자꾸 걸어 다니네. 그러면 야, 이거 자꾸 걸어 다니기에는 이 장단지 근육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거 좀 붙여주는 게 좋지 않겠어? 자꾸 붙어요. 언제까지 붙을까요? 걸어 다니기 제일 좋은 몸무게 들 때까지 붙어요. 비트를 먹으면 혈관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혈관벽에 붙어 있던 산화 콜레스테롤이 청소가 됩니다. 요게 붙어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동맥경화증이 돼요. 이게 굳어 있는 사람은 막 달리기를 하면은 피가 왈칵 쏟아지는데 늘어나질 못해. 늘어나지 못하니까 압력이 느껴지면서 고혈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싹 청소를 해줬더니 얘가 유연성이 회복이 돼가지고 조금 달려가도 얘가 늘어나면서 유연성이 있으니까 압력이 커지질 않아요. 고혈압이 내려가게 돼 있고, 저혈압인 사람도 내내 혈관 질병인 것입니다. 얘가 싹 청소가 돼서 유연하게 회복이 되면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옛날보다도 쫙 내려가. 달릴 땐 늘어나. 이게 쫙 내려가지 않으면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저혈압은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 회장님이 그 부인과 함께 오셨는데, 이 회장님은 그냥 집안 모든 사촌까지 다 고혈압인 집안이에요. 약을 20년 이상 먹는 190에 110 정도 혈압이 나오는 아주 중증 고혈압 환자이고, 그 부인은 너무너무 혈압이 낮은 저혈압 환자라서 맨날 머리 아프냐, 힘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이 먹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일주일 지났더니 그 회장님은 혈압이 딱 내려가가지고 약 끊고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고, 이 사모님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정상이 돼서 막 이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백투에덴을 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다 같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장사꾼이 돼서 그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알아서 좀 잘 고르시고, 그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섞을 수만 있으면 짤 때 섞는 게 제일 좋아요. 짤 때 비율을 맞춰서 같이 짜서 넣으면은 한 팩을 녹이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따로따로 넣었으면 세 팩을 세 사람이 있기 전에는 두 개는 버려야 돼요. 어떤 것은 할 수 없이 따로 이제 시간적으로 해서 넣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할 땐 같이 재료 넣고 그 자리에서 비율을 맞추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과일 쪽은 그냥 하나, 두 개,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과일 자체는 맛있기 때문에 그냥 짜서 먹어도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일은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먹으나 짜서 먹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는 왜 저걸로 짜서 먹는가 하면은 아까 라스베라트롤 성분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또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항암제인데, 라스베라트롤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포도 씨앗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녹색 포도보다는 진한 검정색 계통으로 가는 걸 사는 게 좋아요. 검붉은색. 그리고 씨앗이 있는 걸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씨앗 없는 포도가 너무나 많아요. 씨앗 없는 건 처음부터 씨앗 없는 종자가 아니고 호르몬 처리를 한 거예요. 강제로 화학 거세를 시킨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일단 씨앗 속에 라스베라트롤 성분이 있는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또 이빨로 씹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빨 틀니 다 나갈 수 있어요. 또 씹어봤자 반토막밖에 안 나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쌍기야로 갈아서 짜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포도 같은 것은 먹어도 껍데기에 진짜 좋은 거 많이 다 남아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씨앗은 뱉어야 되고, 그래서 요것 정도는 짜서 마시는 게 제일 좋다. 과일도 짜서 마시면 괜찮습니다. 쑥도 섞어서 짜면 좋기는 해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당근 넣고 쑥 넣고 하면 맛있어져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쑥은 많이 뜯어 왔는데 다른 게 없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쑥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당근 같은 거 짠 거하고 섞어서 마시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고, 처음부터 섞어서 놓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우리 몸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이 영육의 항산화제로 씻는 기간 갖게 해주시고 정결해진 그릇 속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부어주셔서 마지막 7째 양도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